알면 당신도 법테라! 만약 누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첫 번째도 법치국가요, 두 번째도 법치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법을 선도하는 방송 법테라 MC 김현욱이니까요. 반갑습니다. 법을 선도하는 김현욱 아나운서를 오래도록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줄 든든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오버쟁이 김현욱과 당당한 변호사 신유진, 그 사이에서 법 줍줍하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기입니다. 네, 신변 얘기가 100% 사실이네요. 여기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신변밖에 누가 있습니까? 네, 항상 대본을 볼 때마다 오늘 시험을 보는 기분으로 항상 체크를 합니다. 신 변호사님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을 다 이게 네네네. 한 번씩 스크리닝을 네. 해줘야 되니까 멋있어요. 예. 자, 그나저나 두 분 이런 노래 압니까?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알죠? 그 옛날에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네. 이렇게 맞박이가 맞아, 맞박이. 예. 그때 이 노래 나왔죠. 나왔던 노래죠. 네. 저는 이제 이런 놀이들 어릴 때 진짜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고무줄도 잘했고 비석치기, 그다음에 구슬치기, 네, 잡기에 능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전 팀장은 그냥 곱게 컸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 그거 하면 안 고운 거예요? 아니 밖에서 이렇게 막 개구쟁이 아니, 놀았을 만한 느낌이 아니라. 저는 아침에 나가면 아예 밤에 제일 늦게 엄마가 잡으러 나올 때까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막 흙도 좀 퍼먹고 맞아요, 진짜. 땅에서 막 놀고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진짜 이런 놀이 자체가 없고 땅 밟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아스팔트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 아니 근데 놀이도 놀인데 네. 혹시 그 기억 나세요? 뭐요? 그러니까 이거 치아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전이 빠지면 할머니가 빠진 전이 지붕에다 확 던졌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막 달랑달랑거리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그렇지. 맞박을 야! 굉장히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문고리에다가 걸고 문 맞아. 닫고. 문 닫고. 네네네. 근데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멕시코 전통 따르면 쥐가 이빨을 가져가면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하고요. 네. 몽골에서는 개들이 아이들의 이빨 물어간다고 합니다. 개가 젓니 먹으면은 새로운 이빨이 아주 그 고르고 튼튼하게 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 이걸 뭐 누가 물고 가가지고 귀신으로 뭐 이게 탈바꿈에. 아 쥐가 먹으면 나랑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생긴 사람 나온다고. 나온다고. 맞아. 그런 얘기. 야 오늘 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미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치아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구강 건강이 진짜 중요한데 네. 아이 구강 건강을 위한 법정 근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변한테. 네. 예. 그렇지 않아도 구강보건법이 네.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안에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그리고 학교 구강 보건 사업, 그리고 모자 영유아 구강 보건 사업 등 국민 구강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구강 관련 사업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학교 구강 보건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서 네. 이를 보완하는 법률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 저는 이제 사실은 구강법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이 법이라는 게 참 네. 촘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 내용은 뭐예요? 네, 이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네. 이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구강 보건 교육 예방과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야, 좋다.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구강 검진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치과 주치 사업을 하는 곳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동치과 주치 사업은 연구치 완성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의원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요. 이 구강 위생 검사나 칫솔질, 뭐 치실질 이런 어떤 교육도 해주고요. 보건 교육이죠. 그리고 예방 진료 선택에 따라서 방사선 촬영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네. 어떤 이 범위와 지원의 폭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없으면 네. 음식을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유치 때부터 이 치아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법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 주제 뭐죠? 네, 역시나 아이들 건강을 위한 네.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우리 아이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예, 유명한 영화 대사죠. 잘 안 되네요. 네. 아이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더 중요한 건 없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뛰고 계실까요? 오늘 법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가정에서 그 돌볼 수 없는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상향해야 된다는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핑계 중에 네. 이제 뭐 외국에 있다 여권 자체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이라도 효력을 정지시킨다면은 네네. 친족 성폭력의 또 대부분이 미성년자 그렇겠죠.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할 시점에 가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는 친절한 금자 씨가 있고요.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 중에 친절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친절한 정숙 씨, 양정숙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웃음도 많으시고 좀 이렇게 사람 대할 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나 봐요. 이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네, 저는 뭐 별로 친절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네. 항상 그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네네. 생각하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네. 생각이 또 없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뭐 8월은 다 갔고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상임위가 네네. 정무위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국민 경제 또 서민들 살림살이 네네. 책임지는 위원회라서 예. 지금 또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뭐 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네네, 고물가, 맞아요. 고유가 예. 어떻게 하든지 좀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좋은 정책과 법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돈을 다스리는 예. 예결위도 계시잖아요. 예, 예결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가장 중요한 데 아닙니까? 또 여기가 예산도 예, 맞습니다. 세우고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결산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러니까요. 결산 심사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그리고 한센병 환자 소송 아주 유명한 소송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20년 동안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네네. 가사노동에 대해서 네네. 금전적으로 평가가 지금은 뭐 이제 다 받고 있지만 예.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이제 평가받지 못해서 네네네.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래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게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게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 양정숙 담당 변호사로 딱 이렇게 찍히는 대법원 판례를 내신 게 정말 대단한 네. 일인데 이게 퇴직급여 채권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기타 사정으로 참작해서 우리가 적당히 나눠줄게라라고 했는데 예상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부분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서 노후 자금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퇴직금은 다 이제 뭐 이혼을 젊은 시절
시절에 네, 하게 네, 되는 네. 경우에는 퇴직 이후 뭐 50대, 네. 60대에 이제 발생을 하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퇴직금이 형성되는 기간에도 여전히 가사노동과 양육은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당연하고 건데. 공정한 생각인데도 네. 그 당시엔 그 못했던 당시에는 장래 채권인데 어떻게 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냐. 그래서 안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변호사 시절에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 변호를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계기가 네. 국회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다짐돌 역할 같은 게 됐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성폭력 특별법, 또 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의 권리 의식 속에 다 네. 자리를 잡았지만은 제가 변호사 하던 초창기만 해도 가정폭력이 왜 범죄가 되는지 성폭력도 아니 합의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 강간이 되냐. 네네. 특히 이제 여성 또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 법안 제정 작업할 때부터 네, 참여를 했고 또 변호사로서 이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법 해석에 있어서 불리한 것들 이건 네, 반드시 법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들어가기만 해봐라, 여기 예. 다 고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변호사 할 때부터 예.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해달라고 저는 국회의원들께 요구를 또 많이 바로 하셨구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된 것도 있고 그때 안 된 것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대표 발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안 되니까 아우 답답해 그냥 내가 들어가서 하고 말지만 예. 이렇게 되신 거구나. 자, 그런 신념으로 출발한 이제 21대 국회인데 지금 그 돌이켜 보시니까 21대 국회 오셔서 갖고 계신 신념대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 중반기를 넘어섰는데요. 네네. 그냥 하루하루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 아쉽기도 되는데 하시고. 예, 별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탁법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거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해서 대표 예. 발의해서 이제 본회의 통과된 건데요. 그게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께 찾아가서 좀 그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는데도 본회의 통과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공탁법이라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공탁을 하는 그렇죠. 건데 걸어놓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사건 사고 범죄가 터지면은 네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드시 인적 정보가 들어가야지만 공탁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예. 인적 정보를 알려면 또 접촉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개인 정보를 또 이제 상대방이 알게 돼 더더군다나 가해자가 알게 되는 거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예. 건데요. 네, 2022년 올해 12월 9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가해자들이 뭐 내가 합의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막 마구잡이로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내 인적사항을 무섭지. 제공하기 네. 싫어서 하면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도 아예 받거나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렇지. 그나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네.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네. 자기한테 다시 가해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건지 네, 모르는 거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는 거는 예. 좀 어휴. 매우 좀 그렇죠. 걱정스러운 일이었는데 예. 이 부분이 해결돼서 저도 매우 좀 네,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또 무엇보다도 이 공익소송 비용을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예. 부당하다라고 예. 해서 이 공익소송 예. 비용 감면법에 대해서도 예. 지금 추진 중이지 않으신가요? 그 공익소송은 그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은 개인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익을 사회 보죠. 전체, 네. 공동체가 네. 전부 다 이익을 네. 봅니다. 근데 그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뭐 환경소송이라든지 뭐 집단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비용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게 되면은 처음에 공익소송을 제소할 생각을 네, 네. 동기 자체가 유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제 공익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그 패소 비용을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아우, 너무 공익소송의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익소송에 있어서는 패소자 비용 부담에 네. 그 예외를 두자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법안을 예. 또 이 대표 소송의 발의했습니다.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패소 비용은 예. 국가가 좀 책임져 주자 예, 이런 내용이신데 혹시 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하고도 친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아무튼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개정안 좀 통과가 돼서 모쪼록 전체적인 공동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소송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가지고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언제나 법률 소수자 편에 서서 변호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성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양정숙 의원님의 아이들을 위한 법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정숙 의원님의 우리 아이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아이들 끼니는 제대로 챙깁시다. 아동건강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아이들 끼니면 이제 학교 급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학교 급식은 이제 원 가정이 있는 네네네. 아동들의 급식비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급식비는 이런 이용 시설이 아니라 생활 시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 가정이 없거나 예. 원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그 아동들의 급식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뭐 학교 급식이 하면 의무니까 예, 예. 그거 외에 더 이렇게 좀 챙겨주자 예, 예. 그런 개념이네요. 예, 예. 그죠? 예. 급식 단가가 다 이제 제각각인데 이게 보니까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아동센터는 네. 아동들이 가정이 있으면서 이제 가서 뭐 배우거나 놀거나 할 때 네, 네. 그 급식이 제공이 되는 건데 이때는 아동복지법에 그 적용을 받습니다. 오. 그래서 급식 단가가 6,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이 없는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동 보호 시설을 가는데 이때는 아동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네.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게 돼서 최저 생계비 예.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2,500원 정도에 맞춰져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적용 예. 법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용 시설이 아니라 네. 생활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오히려 더 이제 영양 균형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면은 더 충분한 급식비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 시설에 있는 아동의 급식비를 상향해야 된다는,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보조금을 좀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보통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예.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이런 후원금 자체도 충당이 예. 예전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예. 굉장히 열악하죠. 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네.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구세군 냄비의 열기도 식었죠. 지금 식었다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원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때에 따라서 많이도 들어오고 적게도 들어오고 예. 너무 들쭉날쭉이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 말에 네. 그 구세군 냄비 뜨겁게 달궈줘야 할 때도 이제 온도가 70도였거든요. 아이고. 이제 목표 온도가 100도잖아요. 그렇죠. 한참 못 미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데이터 보니까 그 서울 지역만 봤을 때도 작년 12월에 보니까 개인 기부자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45만 명보다 무려 11만 명 정도나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이들이 사실은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영양을 공급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2,500원 단가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단가로는 아이들의 영양이 고루 균형 있게 과연 갈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 급식 단가를 좀 공평하게 하자 이런 법안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이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한 끼에 3,000원씩만 올려줘도 국가 예산이 한 1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절대로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16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200조 원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냐 이렇게 보는 저출산 정책에 들어가는 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결코 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120억 원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인데 그렇죠. 이거 과연 어른처럼 기초수급자라 네. 봐야 되느냐 네.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 현행대로 네. 뭐 최대 6천 원? 네. 그 이상 주면 안 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아이들이 먹는 거에는 정말 네. 아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복지부에서 그 7천 원 수준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조속히 통과돼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제대로 된 정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라는 걸 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예. 거지 이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예,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책임지는 건 아이들이니까 예. 그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영양 공급은 제대로 예. 해주자.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제가 자, 이제 또 예.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아, 다른 데 그러시구나. 들어가는 그러네. 예산을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유독 정말 아이들 밥에만 이렇게 인색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네, 네.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수 네. 있도록 아이들 밥값을 깎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정숙 의원님의 우리 아이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두 번째 법안은요. 양육비 안 주면 여권 제한. 이 양육비 이행 입법, 여권법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안. 이거 이제 저희 법태랑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군군법에서도 다뤘고요. 예.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 금지에 인터넷으로 공개도 하는 법이 이제 일전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여권 제한에 대한 게 이거 어떤 취지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예. 지금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여권은 그 출국할 경우에 반드시 이제 신분 증명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고 외국에 출국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말 다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권을 제한하는 그 여권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럼 출국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제한이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 중에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해서 양육비를 못 주고 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의외로 양육비는 미지급했는데 해외에서 뭐 출장이네 뭐네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엄청 그런 핑계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우 실효적일 것 같아요. 네. 여권 자체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이라도 효력을 정지시킨다면은 네네네. 외국에서 돈을 보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 법안을 내신 게 결국 양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냈을 것 같은데 전 팀장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상황이? 그 여성가족부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80.7%. 이게 2018년에 78.8%인데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경우가 72.1%.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못 받고 있다가 8.6%였습니다. 아니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미지급률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응답자들 보니까 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44.4%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를 꼽았는데요. 이 의원님, 이 제도가 이제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안도 또 내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양육비 불이행의 경우에는 네네네. 그 생활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복권기금법을 개정을 해서 복권기금에서 네네. 일단 대지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구상. 채무자한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쨌거나 살아가는 데는 예.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예. 일단 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이 사람한테 받자. 예. 그런 취지시군요. 네. 네, 이 복권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혜택이 또 돌아간다면은 복권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에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권 사업의 어떤 좋은 의미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그죠?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해외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양육비 불이행 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형 최장 14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고요. 양육비 미지급액이 $2,500를 상회할 경우에 자녀 양육비 이행국에 보고하고 이 이행국에서는 오히려 국무부에 전달을 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 3개월 이상을 연체 또는 연체 금액이 3,000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경우에는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네. 선진국이라고 느껴지는 네. 게 네. 이런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안 한다? 네. 그러면은 너 감옥 가. 네. 막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는 이제 건강과 교육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네.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양육비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그 일반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동의 기본권입니다. 그 양육비가 없어서는 아동이 생존하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네. 일반적인 주고받는 채권 채무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왜? 그렇습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수하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네, 강조하고 계시네요. 이혼이라는 네. 것이 남녀 네. 간에 또 성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아동의 문제는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그렇죠. 자신의 그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가 싫다고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네. 자신의 자녀까지 돌보지 않는다는 거는 네,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거의 두 번째 법안까지만 들어도 예. 친절한 정숙 씨 이외에 예. 소파 양정숙 의원. 예.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인 동시에 네. 아동의 기본권 관점에서 네, 네. 기본적인 권리라는 그 관점에서 네,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 보호를 위해서 네, 네, 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은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 한 번 정도 웃어주시거나 받아주시는데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예.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만 생각하면 네, 예, 지금 굉장히 진지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갑니다. 네, 양정숙 의원님의 우리 아이들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그 세 번째는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웬 말 성폭력범죄 처벌법입니다. 야,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기사를 보고 정말 말문이 턱 막혔어요. 네, 이 사건은 좀 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행인데요. 의붓딸 9살 때부터 무려 12년간 343번의 성폭행을 했던 사건인데요. 임신과 낙태까지 반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주고법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똑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이게요, 저는 굉장히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님. 예.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는 네. 수사가 개시돼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이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요.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감추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통계는 네. 고소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를 보면은 전체 네. 성폭력 상담 중에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018년에 5.4%였는데 2021년에 14.2%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엄청 늘었네. 네, 그리고 진짜로 법무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친족 성폭력 혐의로 검찰 조사받은 사람이 매년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족 간의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기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 가해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네.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거를 예. 끄집어내기가 이제 불편한 거고 예. 그들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 예. 워낙 가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범률이 높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도 있고 또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가해자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또 이거 괜히 고소했다. 오히려 더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폭력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예. 그 마음의 상처라든지 예. 충격은 예. 몇 배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정말 정상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뭐 기억 상실증도 겪고요. 뭐 해리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친족 성폭력에 의해서 신체적 네, 또 네, 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네. 아버지는 죽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믿으라 예. 그러잖아요. 봤는데 예. 그 내용이 첫째 딸, 둘째 딸, 그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사남매예요. 근데 그 첫째 딸이 가족을 다 살해한 데서 이제 범인을 찾는 그런 미디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딸 둘만 살고 아들 둘과 부모가 다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첫째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예. 그 둘째 딸이 그 딸이 낳은 딸인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예. 그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예. 미드 자체가. 네. 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게 참 무섭네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서도 네. 그 어머니는 방관자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신 건데요. 현재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친족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이 공소시효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는 이런 강요라든지 침묵해라 이런 회유나 협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족 성폭력의 또 대부분이 미성년자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고소할 시점에 가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연장시켜주는 그런 입법례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이제 나라마다 처벌 자체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이죠. 맞습니다. 중국 사형이고 미국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 종신형,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2014년에서 19년에 사이에 유죄 판결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48.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너무 관대한 거죠. 예. 자,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저는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그 가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어떻게든 좀 그 주변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양정숙 의원님의 아이들과 관련된 법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혹시 의원님 생신이 5월 5일? 그거는 아니고 정말 그 자기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네네. 자기 방어 능력이 그 취약한 계층 특히 정말 아동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앞서 그 아동들이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이냐 아니면은 그 이용시설에 있는 아동이냐에 따라서 이 불공정한 급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내셨는데 아이가 아픈 경우에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희귀 질환자를 위한 법안도 내신 것 같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희귀 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네네. 진단받지 않아서 또 성인까지 가서 병을 오히려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은 정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어려워지는데 더더군다나 정말 치료 방법도 어려운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정말 가정 생활이 말이 아닌 거죠. 개인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희귀 질환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치료비 너무 비싸가지고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이 법안도 좀 본회의까지 쭉쭉 네.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끝까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그룹을 위해서 네네. 일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예. 또 아이들은 그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 정치인들도 예, 굉장히 좀 신경을, 현실적인 얘기. 예, 많이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예. 존재가 예. 아동이네요. 네. 네, 이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시고 계시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나 보시니까. 그 한 번쯤은 이렇게 중간에 공개적으로 그 점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2년 의정 생활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또 게을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방송 출연을 계기로 네.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네. 또 다른 의원님들 하신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좋은 법안 내셨다 이런 착안하는 것도 있고 예.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네. 그런 또 그 채찍질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양 의원님이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애청자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양 의원님 말씀 중에 네.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이 국회의원이다 보면 아무래도 나를 뽑아주는 사람, 내 지역 아니면 또 내가 대표하는 곳 이렇게 대표성을 많이 드러내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네. 아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 정부가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한 대 땅 맞은 기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친절한 우리 양정숙 의원님이 아니라 따뜻하고 세심한 분 같아요. 그 법안에 어떤 이제 빈틈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살피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소파 양정숙 의원님. 네. 그 앞으로 향후 입법 계획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번에 상임위를 정무위로 왔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정말 국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게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정책과 좋은 네네. 법안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소개 명대사가 있는데 이건 좀 신변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자신에게 지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네, 이 말처럼 포기하고 두려워하면 지는 거죠. 많은 사회 약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욱더 친절한 정숙 씨로 멋진 의정 활동 펼쳐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자, 오늘도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엄청나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말을 빨리 해야 된다는. 들으시는 분들이 야,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거냐? 네.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땡프리카, 너튜브 등등 개인 방송이 워낙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나도 진작에 할 걸. 후회가 되는데. 전 팀장은 가끔 출연하잖아요. 본인 방송은 없죠. 저도 제 건 따로 없어요. 와이프는 있고. 와이프는 있고 게스트로 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요새 좀 잘 돼서 그러니까. 배가 많이 아프고 이거 좀 투자를 할 때 좀 돈 좀 내고 그래도 네. 김은영 아나운서님도 그 개인 방송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 방송 하나 그 계정 만들어 놓은 거 네. 그건 뭐 그냥 가족들끼리만 보는 네, 그런 방송이고. 정말 개인적인 개인 방송이에요. 진짜 개인 방송. 네, 개인 방송.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은 좀 있어요. 이 방송을 그대로 한번 틀어볼까. 이미 하고 있잖아요. 법태랑을 그대로 내 방송에다 갖다가. 본인 거에 아무튼 오늘 사연이 개인 방송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과연 도대체 개인 방송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사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기야,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당신도 알고 보면 장금이라는 고깃집이야. 이 집 고기가 정말 끝내준다니까. 나만 믿어. 입에서 살살 녹는다. 어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쌈장에다 찍어 먹어. 어떻게 쌈장? 그냥 소금 살짝 뿌려서 고추냉이, 와사비 있잖아. 고기에 찍어서 먹어야 고기의 제맛을 알지. 어머머머머머. 아우, 아까 내가 먹은 고기도 아니었어. 그럼. 입안에서 이 고기와 고추냉이가 혼연일체가 되면서 펼쳐지는 이 환상의 맛. 어머머머머머. 어머, 자기는 어쩔 고기도 잘 굽고 먹는 방법도 이렇게 잘 알아? 자기는 역시 먹방 천재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모히또는 허브로만 만드는 줄 알지? 깻잎도 허브 일종이거든. 내가 깻잎으로 모히또를 만들어줄게. 자, 우리 이걸로 한번 짠해볼까? 세상에 고깃집에서 모히또라니. 역시 우리 자긴 리를 백종원이야. 으띠유 만나지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자기 특기를 살려서 먹방 개인 방송을 해보면 어때? 먹방 개인 방송? 요즘 먹방 채널이 너무 많은데 그게 될까 모르겠네. 먹방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자기의 식탐과 실력이면 충분해. 어때? 시작해보자고. 그래, 거기에 술도 한 잔 곁들이면 괜찮겠다. 평소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음식에 관심이 많던 태랑 씨. 그런 여자친구 권유로 먹방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랑 씨 채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 먹방 채널계 샛별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신도 알고 보면 식탐이 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식타랑이 오늘은 막창 먹방을 할 건데요. 보통 막창 그러면 그냥 볶아 드시죠? 아니. 식상한 음식은 가라. 저는 막창을 구워 먹지 않고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름진 막창을 튀길 생각하다니 역시 식태랑님 천재. 막창은 한 번도 안 튀겨봤는데 진짜 기대 만빵. 빨리 막창 튀김 고고고. 막창 튀김이라니 꼭 생긴 것처럼 느끼한 것만 먹네. 근데 과연 오늘 그걸 볼 수 있을까? 곧 다운될 텐데. 에이? 식당은 개뿔림 다운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뭐야? 진짜 다운됐네? 전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누가 일부러 다운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태랑 씨가 개인 방송을 하던 중 방송이 다운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은 계속됐습니다. 당신도 알고 보면 식탐이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식탐이 여러분, 요즘 자꾸 방송이 다운이 돼서 놀라셨죠? 아무래도 누가 자꾸 장난치는 것 같은데 우리 식탐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발 이런 장난질은 그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방송 다운돼서 막창 튀김 먹는 거 못 봤잖아. 진짜 유유 하지 마라 진짜. 누가 자꾸 우리 식탐님이한테 저러냐. 이 루저 자식아, 그만하라고. 에이, 장난 몇 번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식탐아, 다운 몇 번 가지고 뭘 그러냐? 넌 식탐이나 부려라. 식탐은 개뿔님이 자꾸 장난친 것 같은데요.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장난이라니까. 되게 발끈하네. 식태랑 말고 발끈하니까 발태랑이라고 개명하시든가. 크크크. 오늘도 다운시킬까? 안 그래도 심심한데? 심심! 고마해라 했다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 은팔집 찰 준비나 하라고. 진짜 이게요. 개인 방송 하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욕설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개인 방송을 다른 사람이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저희가 뉴스에서만 보던 디더스 공격이 개인 방송을 상대로도 이런 네. 공격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어떤 게임 방송에서는 방송 날려 터트려 이렇게 이제 익명의 누리꾼이 던진 말과 함께 한 유튜브가 진행 중이던 게임 방송이 그대로 그냥 다운되는 종료가 돼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신변이 디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디도스가 뭔지 전 팀장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서버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 처리를 그러니까 발생시켜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몰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이라도 이 누구나 불법 프로그램 다운을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네. 네. 우리가 그 흔히 어디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그럼 접속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네. 불법 네,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활용해가지고. 예, 예. 자, 이런 경우는 인터넷 방송 자체를 방해한 건데 이거 범죄
금지 아닙니까? 불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침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예.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식탐은 개뿔. 이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방송 방해하려고 마음 먹고서 지금 이거 골탕 먹인 거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탐은 개뿔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연기한 거죠. 예, 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한 거잖아. 네. 작정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다른 법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어때요? 네, 이 디도스 공격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의 경우에도 이런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 방해죄 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사연은 단순히 이제 골탕만 먹인 네, 네, 건데 네, 네. 최근에 이런 간혹 디도스 공격을 빌미로 해가지고 네, 돈을 네.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심각하죠. 엄연한 협박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협박 단계에서 끝나면 협박죄고 네. 또 돈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공갈죄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구한 행위가 공갈 미수죄가 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갈 협박이라는 말 항상 네. 붙여서 얘기하는데 두 개가 분리되는군요. 네. 이 디도스의 이제 협박까지 이런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진다면 개인 방송하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진짜 리스크가 정말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뭐 해커 같은 경우는 어딘지 모르니까 네. 답답해가지고 그냥 돈을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속적인 디도스 공격이 네. 의심이 된다면은 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우회해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철저하게 감추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나 뭐 재미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공갈죄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에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은 자신이 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하는 범인이 있으니까 이 컴퓨터가 불법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쓰는 컴퓨터 인터넷 회선에 부여된 인터넷 IP가 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인터넷 통신사에도 연락을 취해서 추가적인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받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뭐 워낙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범죄보다 온라인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인데 설마 범죄가 되겠어? 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범법입니다. 예. 자, 오늘 궁금법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디도스 공격 외에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나 해킹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중에 사실은 이제 청소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잘하다 보니까 여기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아들 보더라도 이제 저보다 뭐 7살밖에 안 됐는데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잘 다루죠. 컴퓨터에 훨씬 더 잘 다뤄요. 네. 저는 IT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불법 사이트나 불법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럴수록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신변이 중요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상에서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불법,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확실히 좀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자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문제를 바로잡을 법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제 법태랑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역시 유용한 법 지식 갖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장!